오늘은 Human Sexuality, 정상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성적인 느낌, 성적인 행동, 그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그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저희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도와주고 방치하지 않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선서까지 하게 하는 그 옛날 그리스 시대 의사인데, 이분이 벌써 그때 여성이 섹슈얼하게 만족을 느끼는 거는 음핵,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면서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을 그 옛날에 의사가 말했는데,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누구한텐가 그것을 배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아심으로써 같이 행복한 성생활을 부인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프로이드 같은 그 정신과 의사,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발달해 가나,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기를 갖다 만진다거나 이게 디딜 때 올 수 있는 자기애적인 그런 쾌감, 그러니까 마치 손을 빠는 것과 그건 비슷한 행동이다. 자기를 캄다운 시키는 그런 행동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차차차차 이제 그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섹슈얼리티라던가, 그 다음에 그 성적인 그 욕구, 리비도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라던가, 그것이 치료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라던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빅토리안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할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을 악으로 봤지요, 나쁘게. 그래서 이건 마귀가 하는 거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기 방에서 수음 행위하고 그럴까봐 그 방에다가 이게 확성기 같은 거 해놓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익사이트가 돼서 수음이 빨라지면은 쫓아와가지고 뭐 막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수음 행위를 하면은 뭐 나중에 네가 아기를 못 낳는다던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억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종교가 어떤 점에서는 이 정신과적인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많은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신과라던가 뭐 이 성에 대한 것을 치료받는다던가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선입견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아시아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울증, 그분이 먼저 와가지고 저부터 체크를 하고 자기가 예스를 해야지만 그 교회 그 남자분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한국인들의 정신과에 대한 그 타부가 그거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요,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느끼기를 내 몸 안은 이건 여자의 몸이고 나는 여자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유방이 많이 나오고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그 애덤스 애플도 이제 잘라내고 또 성기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이런 그 트랜스섹슈얼한 그런 그 많이 행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데요. 처음에 이 정신과 진료의 통계 및 진단 책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이라고 그러는데, 그 DSM-2까지는요 동성연애를 정신과 병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정신과 학회가 하와이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때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거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섹슈얼리티는 정신과 문제 환자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 많은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DSM
세 번째 정신과 진단 체계는 동성연애는 이게 정신과 문제가 아니다. 단 동성연애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럼 그거는 동성연애와 관계된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이건 치료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지 25년 후에 2015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까지 지금 정해졌으니까 그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 세대에서 좀 많은 이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그 행동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이 아닌가, 이게 이제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4년을 연애하고 24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심장 수술을 했었습니다. 48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가 성적으로 행동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불안해한 적이 없는 분인데 그것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걸 보고, 와, 남성들에게 얼마나 이 성적인 활동이 중요한 건가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섹슈얼 액트를 끝마쳤을 때 그 안도감, 이거는 옆에서 보기에 정말 인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다시금 깨달았었습니다. 요즘 또 하나의 성적인 경향이 뭐냐면요, 노인의 성생활을 많이 이제 인정하는 것. 과거에는 그 노인이 성생활을 하는 거는 일종의 타부고 그건 부끄러운 거다라고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가 병리학자가 있으십니다. 패톨로지스트.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 부검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 전립선은 스펌, 정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70세 노인의 그 전립선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얼려서 해부해서 보는 거나 20, 30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나 큰 변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성은 완전히 끝이다라고 그 전에 말을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배우는 70세에 자기 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리 가수인 파바로치는 뭐 65세 넘어서던가 75세 넘어서 자기 비서하고 사이에서 아기도 낳고요. 그러니까 그 스펌이 정충을 만드는 거라던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이게 나이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1973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요, 첫 번째 갔던 병원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교육을 시키는 시립병원 링컨 하스피털이었습니다. 제 그 코테라피스트하고 같이 이제 그룹 치료라는 데를 방을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에 한 15명 정도 건장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등치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그런데 이 브레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트랜스섹슈얼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그 그룹 치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여성이 되고 싶어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그룹 치료장이었는데요. 자신들이 내 몸은 여성이고 나는 여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느낀 것이 되게 5살, 6살, 7살 그쯤이랍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벌써 자기들은 여자애들 옷을, 엄마 치마나 이 원피스 이런 걸 입는 걸 좋아했고, 하이힐, 뭐 핸드백 드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바깥은 남성이었지만 내 안은 여자고 내가 원하는 건 여성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성기를 절단하고 이제 여성의 그 베자이나를 만들어주는 성형수술 같은 것이 그때는 미국에서는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에 가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꽤 많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들은 별로 없고 또 자기들 그 에스트로겐 주사 맞아야 되고 뭐 이러느라고 그런데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불만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매춘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게 남자인 것이 발견되면은 성난 그 커스터머들이 타살을 하는 수도 있대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고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의 젠더,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첫 해 미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컬처 샥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렌치 캐나다에 갔더니 몬트리올에 그 올림픽 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달리기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인데 그때 한 60대가 넘었을 거예요. 거기 됐을 때 자기 딸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하고 내가 내일이면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미스터 제너가 아니라 미세스 제너 아니면 미스 제너가 돼가지고 자기의 일생 소원이 여성이었답니다. 그리고 1960년경에는 뭐 사람들이 그 사정을 못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기가 안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섹슈얼 그 디스펑션이 오면은 대개는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거, 그다음에 심리적이나 사회적인 면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1980년 후부터는 이제 좀 더 그 체질적인 거, 가령 예를 들면은 당뇨병이 있으면은 이게 발기 같은 게 잘 안 되고 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경화학적, 유전적 이런 면을 이제 그 많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그 다 두 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많이들 그 이제 이해를 하려는데 쓰죠.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수면 클리닉을 갑니다. 슬립 레버러토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무슨 두뇌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를 꽂아가지고 EEG도 찍고요. 눈의 움직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이제 코드를 꽂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어떤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이 턱 있는 데다도 이제 그 코드를 꽂습니다. 그래서 머슬이 어떻게 이제 하나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중에 한 가지는 남성의 그 성기에다가 그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해서 코드를 꽂아가지고 새벽녘이 되면 대개의 남성들이 많이 이제 혼자서 이렉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erectile dysfunction 있던 분들이 새벽에 저 혼자서 이렇게 이렉션 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문제는 혹시라도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던가 사회적으로 프레셔가 많다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지 체질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당뇨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진단하는 데도 이게 씁니다. 현대에 와서 킨세이라는 의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뭐 동물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어떤 그 기형 이상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존슨과 버지니아라는 그 두 사람이 이 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존슨 박사 한 말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나 모든 남성들은 자기의 성기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답니다. 자기가 너무 작지 않나 하고. 그런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성적으로 자신이나 자기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사이즈에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그 proportionally erection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커지고 아주 큰 사람은 별로 많이 커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본래 작은 사람들도 erectile function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를 꼭 남자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이제
45세부터 55세 사이에 폐경기가 오면은 그때까지 많이 나오던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질이 많이 드라이해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인을 느껴서 이렇게 거부하는 수가 많은데, 그럴 때는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즘은 노인이 됐어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비뇨기과 의사가 여성의 그 이제 질 쪽으로 방광 그 앞으로 G-스팟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팟을 자극을 해줘도 그 올게즘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도를 둘러싼 0.5 내지 1cm 부위를 G-스팟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즐겁고, 이것이 발견된 게 195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액체도 분비가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섹슈얼 아이덴티티, 생리적으로 정해진 성이고, 이거는 이제 염색체라던가 성기의 모양, 그다음에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제2차 변화도 이제 모두 이해관계돼서, 내가 태어날 때 여자면은 그게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2-3살이 되면은요, 이제 가족들이 아이에 대해서 대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2-3살짜리 애도 남자아이라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러프하게 막 흔들어도 주고, 막 올려도 내리고, 막 공도 차고, 이 여자인 경우는 좀 더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나이스하게 말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죠. 제 환자 하나는요, 여자아이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 옷 입히고 남자 모자 쓰게 하고, 뭐 색깔이는 원피스 같은 건 안 입히고, 자기가 여성인 것에 대해서 이분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남성같이 기르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섹슈얼 아이덴티티는 여자지만 젠더 아이덴티티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태어날 때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자라면서 어떤 그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저 호모섹슈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남자들의 2.8%,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한 3명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1.4%, 그러니까 1명 반 정도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상적인 휴먼 섹슈얼리티, 정상적인 인간의 그 성적 문제, 성적인 경향,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